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온라인이 아마 마지막 수업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이니만큼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만 계속 설명을 했었으니까 하이브리드 말고요. 저희 이제 전동화가 되면서 왜 도대체 전동화가 무엇이며 전동화가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에서 이제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모빌리티라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탈 것이 아니라 이동수단에서 좀 더 넘어가서 차가 자율주행을 하면서 사람이 원하는 장소와 때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 또는 뭐 드론, 무인 드론 같은 것들이 이제 개인의 맞춤형으로 이제 이동 장비가 되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전동화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나마 이제 지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모빌리티가 도대체 무엇이며 모빌리티 개요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모빌리티 디바이스,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모빌리티의 정의는요, 지금은 이제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케이스라고 정의되는 이제 자동차인데 뭐냐면 케이스의 C는 connected, 즉 연결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연결, 그리고 자동차와 사람 간의 연결, 그리고 자동차와 어떠한 사물 또는 뭐 인프라와의 연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connected가 들어가고요. A는 autonomous, 자동화가 되겠죠. 그래서 연결되고 어떤 것의 자동화, 즉 자율주행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는 share, 그 다음에 서비스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share는 뭐예요? 공유의 의미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소카라던가 이런 옛날에는 렌터카 회사들이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렌터카 회사에서 대면으로 면대면으로 만나서 차량을 빌렸다라고 하면 요즘은 어때요? 스마트폰 하나가 있으면 뭐 소카라던가 어떤 어플을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차량을 빌리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다른 사람한테 대여해주는 쉐어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게 이제 쉐어 그리고 서비스의 개념인 겁니다. 그 다음에 electrify라고 해서 전동화가 되는 거죠. 즉 자율주행이 되려면 전동화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connected, autonomous, shared, electrify, 그래서 총 케이스라고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즉 모빌리티는 예전에는요 1인당 내가 자동차를 샀으면 내 개인의 소유가 자동차, 그쵸? 다른 사람한테 잘 빌려주지 않고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구매한 자동차였다면 이제는 모빌리티 시대로 갈 때는 내 소유의 자동차가 아닌 내가 필요한 공간, 필요한 시간에서 언제 어디서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 즉 모빌리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자동차는 이제는 서비스다라고 하는 게 마스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토노머스, 커넥티비티, 일렉트리피케이션, 뭐 쉐어링, 모빌리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회사들이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는 여기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모터그룹, 즉 자동차 제조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점점 이제는 뭐예요?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 그랩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뭐 엔비디아, 그 다음에 오로라, 뭐 액티브, 뭐 이런 미고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즉 자동차, 예전에는 자동차라고 하면 완성차 업체만이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이었는데 이제는 모빌리티 세대가 되면서 엔비디아 뭐 하는 회사죠?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입니다. GPU를 만들던 회사예요. 즉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 그랩이라는 것은 우리 카카오 택시처럼 해외에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오로라라든가 다양한 뭐 전동화, 뭐 미고 모빌리티, 그 다음에 뭐 발부라고 해서 애견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즉 완성차 업체 회사뿐 아니라 다양한 회사업들이 점점 이제 전동화, 즉 자동차
모빌리티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빌리티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겠습니다. 모빌리티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회적 유동성 또한 이동성과 기동성을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빌리티는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각종 서비스나 이동수단을 폭넓게 일컫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요 뭐가 되고 있냐면, 즉 예전에는 자동차, 즉 자동차는 이동수단이었고, 그 이동수단은 뭐예요? 우리 개인을 위한 이동수단이었다면, 모빌리티는 사회적으로 오로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누구나가 이동할 수 있고 기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의 뜻은 일반적으로 여기 나오죠.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데, 즉 내가 어디에 있건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빌리티, 자 일례로 이런 겁니다. 제가 제 차를 이용하지 않고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단거리 이동을 위해서 차량을 렌터카를 합니다. 렌터카를 대여했어요. 그 다음에 차를 반납했더니 차로 올라갈 수 없는 길이 나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뭐 바이크를 타거나 카카오 바이크를 타거나 어떤 킥보드를 타거나 좀 짧은 거리도 뭐예요? 개인형 이동수단인 킥보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끝에 가서 바로 내려서 내가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 그것도 바로 모빌리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모빌리티가 있고 스마트 모빌리티는 뭐냐? 스마트 모빌리티는 이제는 기존의 교통체계, 그러니까 뭐 신호등, 그 다음에 뭐예요? 하이패스, 그런 것들이 스마트 기기의 첨단 기능이 융합되면서 지능화되고 스마트화된 미래 교통 서비스의 총체적 개념이다 라고 합니다. 자, 지금도 이미 스마트 모빌리티가 점점 들어가고 있죠. 뭐예요? 내비게이션에서 보시면 특정 지역에 가면 이 신호가 빨간불이 몇 초 남았는지, 그쵸? 초록불이 몇 초 남았는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차량들에는 안에서 AR이 가능합니다. 가상현실이 가능해서 내가 현재 가고자 하는 길을 가상현실로 보여줘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 공간에서 뭐예요? 그 주변에 식당이 있으면 이 식당은 별점이 얼마고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게끔, 그게 바로 뭡니까?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스마트 모빌리티로 호칭도 하기도 하는데, 정말 스마트 모빌리티는 ICT 기술, 즉 건물과 자동차, 스마트폰이 접목되어 있는 첨단 교통수단과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자,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가장 처음에는 퍼스널 카 오너십이라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옛날에는 개인 소유의 자동차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소유, 즉 1가구 뭐 차가 2대, 3대, 왜? 내가 필요한 차량 한 대, 그 다음에 뭐 와이프가 필요한 차량 한 대,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필요한 차량 한 대, 뭐 자녀가 필요한 차량 한 대, 이런 식으로 해서 퍼스널 카 오너십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때요? 집에서 그냥 캠핑 다닐 큰 차량 한 대, 그 다음에 내가 어디 멀리 가야 할 때는 뭘 합니까? 어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대여해서 사용하죠. 왜? 차량을 대여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디지털 앱 돼 있죠? 우버든 뭐 쏘카든 카카오티든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왜? 내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가요. 목돈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유지비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자, 렌터카를 사용하게 되면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죠. 왜? 대여하는 공간에만 대여비만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게 되면 마스 플랫폼이라고 나옵니다. 마스 플랫폼, 모빌리티 애즈 어 서비스. 하나의 교통 옵션이 아닌 전체 거리를 포괄할 수 있는 심리스한 엔드-투-엔드 이동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자동차로 출발하고 또는 기차로 출발해서 자동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마지막 라스트 마일에서는 뭐 킥보드를 타거나 바이크를 타거나 해서 이동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요즘의 추세,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뭔가 프로덕트, 즉 자동차를 구매를 했다면 지금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어디까지?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곳까지만 서비스로 이동해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요즘의 모빌리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2021년, 지금 2025년이지만 2021년, 2025년 더 미래로 넘어가면 갈수록 뭐가 되냐면 카쉐어링이 넓어지고요. 카쉐어링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이바이크, 뭐 모핑 쉐어링,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 뭐 전기 자전거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끔 된다라는 거. 최첨예에는 자율주행차, 쉐어링카, 전기차가 이렇게 따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현재 이제 쭉쭉쭉쭉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로 묶어져 가는 그게 뭐예요? 퓨처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빌리티로 정의를 하게 되면 2020년, 2027년 이제 넘어가면서 뭐가 되나요? 마이크로 모빌리티, 그 다음에 뭐 버스 트레인을 하면서 환경적인 비용, 즉 환경적인 비용이라 함은 이제 환경에 대해서 친환경적이거나 그 다음에 또 유지비 측면의 다양한 비용들이 어떻게 돼요? 절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뭐 모빌리티 디바이스라고 부르는데요. 뭐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밸류 체인은 뭐였냐면 가치에 대한 연결고리예요. 자, 가치에 대한 연결고리가 2015년에는 가장 그 피라미드의 구조의 상위에 있는 게 누구였나요? 카 매뉴팩처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뭐 폭스바겐, 쉐보레, 볼보, 토요타, 벤츠, 뭐 현대, 기아, 즉 완성차 업체가 카 매니팩처 자동차 제조사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티어 1이라 부르는 뭐예요? 자동차 부품 회사, 주요 부품 회사들, 보쉬, 뭐 덴소, 발레오, 델파이, 컨티넨탈, 뭐 이런 부품 메인 부품 업체들이 티어 1이었어요. 그 다음에 티어 2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라던가 좀 더 소규모 매니팩처들,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면 점점 내려가는 티어 1, 2, 3가 있었다라고 하면, 자 2022년에 가면 뭐가 생기냐면, 자 카 매니팩처가 여전히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서 있긴 합니다. 그쵸? 근데 여기 또 새로운 게 테슬라가 들어왔네요. 그쵸? 근데 티어 1이 있었는데 티어 1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누가 들어왔냐면 티어 0.5가 생겼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프로바이더라는 친구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누가 들어와요? 구글, 애플, 시스코, IBM이 들어왔어요. 자, 원래 자동차 완성차 만들던 업체들은요, 뭐가 없었어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들은 없었어요. 그냥 하드웨어적인 부품을 만드는 제조, 프로덕트를 만드는 제조업이 기반이었다면 2022년도에 들어오면서 뭐가 돼요? 모빌리티가 넘어가면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티어 0.5로 확 하고 치고 들어온 거죠. 티어 3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디 티어 0.5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돼요? 이제 자율주행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자, 2035년 미래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미래에는요, 카 매니팩처가 어떻게 됐나요? 자동차 제조사가 한 칸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한 칸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 위에 누가 와요?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친구가 들어옵니다. 자,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뭐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즉, 우버, 카카오티, 애플, 구글,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뭐 아비스, 렌터카 회사라든가, 그러니까 즉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회사가 어디? 제일 자동차 제조사보다 위로 올라가는 거죠. 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뭘 구매해야 돼요? 자동차를 구매해야 되고요. 자동차에서는 이미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누굴 걸 써요? 소프트웨어 프로바이더 걸 쓴단 말이죠. 아, 이제는 미래로 가게 되면 과연 누가 승자할 거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승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빌리티 플랫폼의 해게모니를 구성을 합니다. 자, 자동차가 어떻게 가요? 운송, 즉 그랩, 우버라던가 그게 어디랑 IoT랑 연결이 됩니다. 즉 핸드폰이랑 연결돼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파트 집에 IoT가 됩니다. 자, IoT가 돼서 집에서요 어디로 가야 해요. 근데 차가 없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집에서 내가 목적지 파주 사형대학교로 갈 거야 라고 음성으로 얘기를 하면 IoT가 뭐 해줘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우버든 카카오티든 택시를 불러주는 거죠.
언제? 내가 나갈 시간에 맞춰서 택시가 도착할 수 있도록. 그게 뭐예요? 바로 서비스고 모빌리티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완성차 중심, 즉 자동차 중심으로 해서 운송과 IoT가 연결이 되었다면 이제 미래에는 모빌리티, 어디? 운송, 즉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자동차와 IoT를 다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산업의 가치가 변할 겁니다. 어떻게 변해요? 이렇게 1차 벤더가 시스템,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완성차 업체, 그 다음에 통신사, 장비 생산, ICT 기업들이 다 뭐예요? 자율주행으로 묶어지는, 그게 이제 미래 모빌리티의 큰 가는 이제 갈 발전 방향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가 부르는 거 보겠습니다. 자, 요거 많이 보셨었나요? 왼쪽에 보이시는 휠, 외발 휠, 뭐 두발 휠, 그 다음에 뭐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는 요즘에 많이 보이시죠? 자, 이 친구들이 뭐냐면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부르고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고 부릅니다. 왜 라스트 마일이에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퍼스널 모빌리티,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르노의 트위지 차량이죠. 자, 이 차량도 마찬가지. 초소형 전기차로 고속도로는 탈 수는 없지만 어디? 가까운 시내에서는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죠. 전기차입니다. 거기에 이제 또 아래로 가게 되면 이제는 라스트 마일이 아닌 내가 좀 멀리 이동하는, 즉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택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뭐 크루즈, 웨이모, 우버 뭐 이런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들이죠. 내가 우버를 부르게 되면 이 차량이 혼자서 오죠. 그 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쭉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다 전동화가 이루어지고 오토노머스가, 즉 전동화와 그 다음에 자율주행, 완전 자율이 이루어져야,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자율주행 자동 택시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자율주행 택시가 되면 미래의 모빌리티에는 어떤 모습일까? 자, 뭐 볼보, 벤츠, 토요타, 컨티넨탈이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요게 이제 미래에는, 자,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겠다. 자, 지금 다 보시면 네 가지 사진 다 뭐가 없나요? 운전하는 사람이 없죠. 다 완전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된 거고 전부 다 로봇 택시로 바뀌게 된 거죠. 첫 번째 사진 좌측에 있는 첫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자, 내가 주행하는 동안 뭐 하고 있나요? 책을 읽고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있는 벤츠의 컨셉을 보시겠습니다. 벤츠의 컨셉은 뭐예요? 마치 회의장을 연상하게 하죠. 즉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어떠한 대화를 나누거나 회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좌측 아래에 있는 컨티넨탈 이지마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토요타 이팔레트라고 얘기하는 거. 차의 생김새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유선형이 아닌 박스카 형태죠. 자, 박스카 형태로 제작을 하는 이유는, 자, 목적이 기본이 되는 vehicle, 즉 PBV를 뜻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박스카 형태로 해서 안에가 카페가 될 수도 있고요, 사무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식당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병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목적을 가진 비클로 만들어서, 자, 이 친구들 뭐예요? 밖에다 달려 있잖아요. 자율주행하면서 주행하면서 내가 사무 업무를 볼 수도 있고, 내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에 가기가 힘들어요. 그럼 뭐가 돼요? 여기 이동형 병원이 내 집 앞으로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것도 되는 거죠. 자, 토요타의 자율주행 공유 차량 온디맨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팔레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끔. 자, 옆에 왼쪽에 아래 사진 보시면 뭐 로지스틱, 모빌 호텔, 뭐 피자, 뭐 카페, 뭐 하스피럴 셔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미래에는 도로에 이런 것도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토요타가 지금 저기 어느 한 도시에다가 토요타의 이 모빌리티 시티를 하나 건설을 했을 겁니다. 2025년도부터 거기에 토요타 임직원들이 거기서 살게끔 한다라고 들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가 토요타 임직원들이 살면서 거기에는 차다가 없습니다. 어떤 차들만 있느냐?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완전 자율주행 차들만 있고요. 모든 택배는, 로지스틱은 지하로 움직일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전동화, IoT와 ICT를 접목을 시켜서 거기에서는 모든 게 다 자율주행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시범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도요타가. 그런 지역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추가로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또 뭐냐요? 뭔가요? 모빌리티 디바이스. 자, 이거 다 뭐예요? 택배죠, 택배. 자, 택배인데 뭐 누로 스카우트, 페덱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자, 이 친구들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일부 지역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쿠팡에서 요 로봇이 돌아다녀요. 여기 하늘 색깔 보이는 요 로봇이 돌아다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택배 배송하는 거죠. 자, 원래 쿠팡, 우체국 택배 얼마면 오나요? 하루 또는 뭐 당일 배송도 하죠, 요즘에는. 자, 그런데 이 친구들, 즉 자율주행하는 로봇들입니다. 이 로봇들은 잠을 자요, 안 자요? 안 자죠. 충전만 되면 24시간 어디건 배달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배달해줘요? 집 앞까지, 문 앞까지 배달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친구들이 이제 뭐예요? 우체국과 택배까지도 모빌리티가 넘어오게끔 되는 거죠. 집에서 내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주문하게 되면 페덱스나 뭐 컨티넨탈이나 쿠팡이든가 이런 식으로 다 넘어오죠. 자, 근데 휠이 달린 친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 저런 계단 같은 걸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들어와요? 로봇 개가 나오는 거죠. 로봇 독이 나오고 로봇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의 인체 모형을 닮은,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개의 모습을 닮은 이런 로봇들이 어떻게 택배를 배달하고 다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오는 것은 드론이죠, 드론. 자, 이게 뭔가요? 자, 드론이 택시죠, 택시. 그러니까 즉 이제는 땅에서도 자율주행을 하지만 하늘에서도 드론에서 택시에 사람을 태워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플랫폼이죠.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 기차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무인 드론이 착륙해서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버스, 셔틀 버스들. 아까 봤던 그런 자율주행 셔틀이 여기 뭐 카페도 있을 거고 병원도 있을 거고 타서 이동할 수 있게끔. 이게 뭐야? 미래의 도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미 이런 로봇 수확기계, 그 다음에 자율주행 중장비 트럭들은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왜? 중장비라던가 로봇 수확기계는 뭐예요? 장애물이 없이 어떠한 특정 지역을 이미 정해진 길만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친구들은 개발이 끝났어요. 자, 각종 모빌리티 디바이스, 자, 피자헛, 그 다음에 주행하면서 여기 나오죠? 가상현실, 즉 AR. 가상현실 속에서 우측에 있는 식당은 뭐가 좋고 우측에 봤더니 뭐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고 20% 할인권을 준다더라. 그 다음에 차에 타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약도 할 수 있고 VR을 끼고 내 여가 생활 보낼 수도 있고 로봇 택시도 쓸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뭐예요? 모빌리티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도요타의 우분시티입니다. 우분시티. 우분시티라고 해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2025년도에 입주가 예정입니다. 자, 여기는요. 자율주행 자동차와 마스, 즉 모빌리티 에즈 서비스, 즉 일반 개인 차량들은 없고요. 도요타의 직원들 약 360명에서 2000명 정도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스마트홈 등 인공지능 기술로 연결되는 도시 우분시티를 여기다가 추진해서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인데요. 자, 이제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자, 서비스를 보시게 되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 요런 거죠. 더 이상 개인 소유가 아닌 뭐예요? 공유 형태의 AI가 들어간 공유 형태의 자율주행 자동차, 즉 로봇 택시 서비스가 미래 모빌리티에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가장 큰 것은 P2P, 카 쉐어링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 쉐어링이 뭐예요? 내 차를 빌려주는 거죠. 이용자가 내가 주변에 이용 가능한 차량을 검색해서 대여 및 이용하고 반납 장소에 반납하는 거. 그런 게 뭐예요? B2C라고 부르는 거죠. B2C. 그 다음에 라이드 쉐어링은 뭐예요? 카풀이에요, 카풀. 뭐 우버, 그 다음에 뭐 예전에는 뭐 카카오에서 그 카 쉐어링, 카풀 서비스를 했었는데 지금 또 없어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카 헤일링은 뭐냐면
자, 이동을 희망하는 고객하고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 즉 우버, 그랩, 카카오, 택시, 그러니까 호출 불러서 가는 거죠. 자, 이게 참 말이 많았습니다. 초창기 때. 왜 말이 많았나요?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자, 카카오 택시가 들어오면서 내가 먹고 살 영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왜?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뭐 했어요? 택시 회사들을 하나둘 사들이면서 뭘 달아줬어요? 카카오 T라는 걸 달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T맵도 마찬가지로 무슨 온다, 그 다음에 쏘카도 타다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택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 대기업들이 사들이고 이제는 뭐예요? 택시가 옛날에 개인 택시들은 뭐가 있었어요? 승차 거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어플리케이션으로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 찍고 땅 찍어버리면 이미 택시가 배정돼서 오잖아요. 그쵸? 승차 거부할 수 없게끔 만든 거죠. 그런 시스템들이 다 모빌리티 서비스에 접목돼서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런 뭐 모빌리티 유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동화가 되고 그 다음에 자동화가 되면서 뭐예요? 점점 이제 내 차가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냥 차는 대여해서 탑니다. 차는 대여해서 타고 어딘가에 목적지를 갈 때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해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자동차보다도 자동차가 이제는 서비스 형태로 다들 넘어가는 것이 이제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에 가고 있는 방향이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자동차 공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미래 모빌리티도 한편으로는 좋아요. 한편으로는 사람한테 편리성을 주고 굉장히 좋아지는데 과연 이런 편리성이 어디까지 허용이 돼야 될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 남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온라인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이제 다음 주 시험 관련해서 마무리 짓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